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하면 일어나는 일, 인슐린 이야기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혈액 속의 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인슐린입니다. 자,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 속의 당분, 즉 포도당을 몸속의 여러 장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즉,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당을 간에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주요 영양소인 지질과 단백질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인슐린인데요. 자, 이런 인슐린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헬스 사이콜러지에서 나온 이제 논문에 따르면 이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인슐린이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개인은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서 체중 증가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되게 놀라운 게 음식을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이 많이 생산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인슐린의 증가 자체가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또한 단맛의 즐거움을 증가를 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하면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죠. 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이 기전은 혈당이 내려가면서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게 되고요. 당연히 에너지음이 감소해지기 때문에 비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 이유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높이 올라갔던 혈당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때, 이 혈당이 과다하게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인체는 에너지를 빠르게 증가시키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영양소가 바로 무엇이 있죠?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에너지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극심한 배고픔을 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슐린 과하게 발생하면 자주 배가 고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는 것처럼 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이 혈당 롤러코스터로 인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식단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희 현대인 같은 경우는 단당류 위주의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섭취를만 하고 다당류라든지 복합적인 탄수화물 식품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간 식단을 좀 자주 하지 않는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 특히 단당류 위주의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먹는 이러한 식습관, 또한 이제 이 세 개가 모두 포만감을 주고 위장 운동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주게 되니 자주 배가 고프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식품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빠르게 먹는 식습관 또한 자주 배가 고플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인체는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씹지 않고 20분 이내에 공기 청소기처럼 막 이렇게 흡입을 한다면 대뇌와 인체가 포만감을 느낄 새를 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빠르게 먹지는 않는지 이러한 습관들을 좀 확인을 해본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약물을 복용할 때 자주 배가 고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라든지 간질 치료제, 특정 우울증 치료제와 경구의 피임약들이 이러한 경향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수면 부족을 있으신 분들이 자주 배가 고픈 거 혹시 아셨을까요? 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신체에서 그렐린 분비가 더 많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끔 이제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신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또한 자주 배가 고플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마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인지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는 경우 이제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어도 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계속적으로 이 혈관 안에 혈류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신장이 더욱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과다하게 널려 있는 당을 다시 재흡수하게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당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신장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한 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면서 수분도 함께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는 이제 우리 몸이 수분 부족을 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자주 배고플 수 있게끔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치솟은 후 반사적으로 혈당이 이제 빠르게 저하게 되는데요. 자, 뇌는 이때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이제 당이죠. 그래서 이 당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당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면서 따라 집중 자체도 이제 하기 힘들겠죠. 당이 충분히 있을 때는 이제 세로토닌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당이 부족하면 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정 또는 당황한 느낌, 심한 경우 정신 착란과 착시 현상까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당연히 이제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혈액 속에 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당과 같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코티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주면서 다음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이 인슐린이 더욱더 많은 지방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지방을 저희가 섭취할 때는 이 왼쪽에 동그라만 이제 그 원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킬로마이크론 또는 VLDA라고 하는 이 물질 안에, 즉 이 운반체 안에 지방이 담겨져서 혈중을 떠돌아다니다가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에 있는 지단백 리파제 또는 영어로 하면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 그리고 또는 짧게 해서 LPL이라고 합니다. 이 지단백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잘게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포도당도 역시 지방세포로 이제 유입된 이후에 지방산과 포도당이 같이 만나서 지방의 저장 형태인 중성지방, 즉 영어로 트리글리서라이드를 만들어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중지방을 지방세포 저장하게 하는 키가 바로 지단백 리파제, 이 LPL인데요. 이 효소가 인슐린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LPL이 활발해지고 인슐린이 낮으면 LPL이 비활성화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PL이 활발해지니 당연히 더욱더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혈중 지방을 지방세포에 더욱더 계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과도한 인슐린이 이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상지질혈증이란 거는 콜레스테롤 밸런스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총 콜레스테롤과 관계없이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중소지방은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인슐린 과다 분비 상태입니다. 어,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되면 요산 배출이 감소가 되면서 요산 수치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산화질소의 생산량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산화질소가 하는 이제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면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되게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많이 더 생산하게 되면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산화질소가 다시 감소되게 됩니다.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혈당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분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유산 수치는 통증을 유발할 이제 가능성을 이제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 과다 분비 자체가 고혈당 위험을 높이게 되고 또 혈정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을 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맥경화 또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이 과다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혈관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써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고혈압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제 인슐린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에서는 나트륨과 수분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몸으로 재흡수를 하게끔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변으로 인해서 나트륨과 칼륨과 요산의 배출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더욱더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나트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을 이제 머금고 있는 이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안에 당연히 나트륨이 증가시게 되니까 이제 물을 더욱더 많이 이제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또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우리 몸에 피부 쪽에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흑색 가시세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흑색 가시세포증은 목과 겨드랑이, 팔꿈치, 사타구니, 배꼽과 같은 그런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서 발견되면서 보통 이제 색깔이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이제 피부가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쥐젖, 이제 또는 영어로 하면 스킨 태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작은 양성 종양인데 목과 몸통, 그리고 사타구니 부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내당능 장애, 그리고 당뇨병의 연관성을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이런 쥐젖들이 많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쥐젖과 이 사마귀는 이제 엄연하게 이제 다른 이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쥐젖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당뇨 장애 또는 당뇨병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좀 좋겠다고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안드로게성 탈모증으로 알려진 탈모의 일종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중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남성의 탈모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G 모델, 마우스 모델에서 당뇨병이 있는 이제 그 쥐의 피부에 이제 인슐린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모관 자체가 가늘어진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아진다면은 남성의 탈모증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환웅한 선염의 피부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웅한 선염은 피부 노년과 흉터로 나타나는 피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엉덩이, 그리고 가슴, 겨드랑이 같은 부위의 모낭과 땀샘 근처에 발생하는 이러한 피부 질환 중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창이라고 해서 이제 여드름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 증상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인슐린 저항성 증상들을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40인치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35인치 이상이고요. 혈압 수치가 130에서 80 이상, 그리고 공복혈당 수치가 100mg/dL 이상, 그리고 공복 중성지방 수치 또는 트리글리서라이드라고 하죠. 이 수치가 15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이 40mg/dL 미만 또는 여성이 50mg/dL 미만이라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